사실은 저희 학교는 어떻게 보면 살짝 파라다이스, 공부하고자 모인 친구들, 어떻게든 재밌게 잘 가르치고자 하는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그것만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서로 북돋아주는 분위기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그 지원 점수가 1등입니다. 저희 학교는 시골에 있어서 학교 뒷산에 있는 연못에 가서 생물을 채집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학교에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밤에 별빛이 쏟아지면 이제 영화를 다 같이 야외에서 감상하기도 하고 이런 낭만이 있는 학교입니다. 한민고는 공교육의 비밀 병기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한민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임혜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민고등학교는 경기도 파주에 첩첩산중 시골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아예 금지됩니다. 그 취지는 군 자녀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예요. 그래서 군인 자녀들이 이제 복무 때문에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을 따라서. 그래서 이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이다 보니까 기숙사도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시설에 교육을 해서 일반 자녀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도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지원율이 굉장히 높고 경기도에서는 그 지원 점수가 1등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늘 경쟁이 좀 치열하고 그래서 여전히 꽉꽉 채운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주말에 집에 다녀오는 시스템이라 사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로지 학교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만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합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교실의 소식은 이제 공교육의 붕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참담합니다. 결과 중심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남보다 빠른 결과를 이루어야 되고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선행학습이 필수로 여겨지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사교육 현장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학습에 있어서 사교육의 긍정적인 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때로는 필요할 때 학교 방과 후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적절히 활용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서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사교육을 영리하게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그저 다른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원 그리고 유명한 강사의 수업을 맹목적으로 듣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전혀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메우기 위한 학습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일단 본인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느 정도 공부가 이루어져야지만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한민고등학교는 등하교 시간이 따로 없고 외출 시간이 없다 보니 이러한 자율학습 시간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주중에는 최대 350분, 그리고 주말에는 350분에서 최대 690분까지 학습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자율학습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아침에 6시, 새벽 6시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걸 조등이라고 부르고요. 일과가 끝나고 밤에 학습을 하는 것을 심야 자습인 심자, 그리고 그 이어서 새벽까지 학습을 하는 것을 심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취침 시간에 몰래 화장실에서 공부하다가 적발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 때문에 화자라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애들이 하는 거고 원래는 그 기숙사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일과가 짜여져 있으면 학생들 체력 관리도 저희의 굉장히 큰 의무예요. 그래서 저희는 체력 단련실도 있고 막 애들 구보도 시키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예 자습 시간도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뒷시간은 의무적으로 휴식 시간이에요. 그런데 학생들마다 이제 필요한 학습 시간, 요구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요구가 너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화장실에서 몰래 울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시험 기간 이럴 때는 학교에서 그냥 규정으로 심자, 심심자 몇 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겨난 시간들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거의 분위기를 타는 거죠. 이제 안 하다 보면 저 친구들은 하는데 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해야 저 친구처럼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스트레스로 경쟁 관계로 보일 수 있지만 또 바꿔 생각하면 그게 페이스메이커, 같이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각각 자기주도력을 갖춘 아이들이 서로 이제 또 도와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제 함께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즉,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속도를 같이 하는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며 힘든 수험 생활을 보낸 친구들은 어느새 같이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막히거나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적절하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막막함에 학습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예 학습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여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학습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이어나가려면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기초 지식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그 전에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거의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읽고 받아들이는 정도의 공부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수능 공부는 또 여기서 달라져요. 그 중학교 때까지의 내신 시험은 거의 암기형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그대로 암기하고 이제 주어진 대로 암기하는 힘은 기르는데 그 큰 틀을 바라보는 힘이 별로 없고,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자체가 저희 학교에서는 아예 수능형 탐구형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와서는 기존대로 학습을 하던 친구들이 큰 충격을 많이 받아요. 네. 있는 걸 그대로 외웠는데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이 지문을 공부했으면 새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거의 없거나, 있는 친구들도 거의 사교육을 통해서 그 시험 기간에 바짝 암기하는 식의 공부만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늘 선생님들과 학생의 상담이 엄청 활발해요. 막 새벽 진짜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모든 교과 선생님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횟수로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진행하는 건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교과 선생님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개선해야 되는지를 이제 부딪혀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활발하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민고등학교의 학습 내용은 거의 다 지식 기반으로 이제 자기 것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기간에는 이제 칠판 한 바닥이 전부 다 이제 수행 과제,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쫙 적혀 있고, 심지어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활동 기획부터 실행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을 계획하는 것까지 전부 학생들에게 맡겨요. 한 가지를 알려주고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해봐라 하고 좀 방향이 틀릴 때만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이랑 활동 모두를 돕고 있습니다. 좀 이거는 좀 사설인데 반장 후보, 입후보 하라고 했는데 후보가 2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벼운 거 아니고 이제 진지하게 정말 1년 동안 친구들을 위한 봉사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면면이 들여다보니까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내 반장하던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서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돕고 싶은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라 제가 그때 그 선거를 할 때 아이들 투표하는 것보다 후보를 줄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던 웃지 못할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잠재력과 나서고 싶은 의지가 있던 아이들이 보통 고등학교에 오면 굉장히 평범해집니다. 예, 일단 숨고 싶어지고 이제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틀리고 싶지 않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숨게 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틀려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걸 해봐 라고 해서 모든 활동들의 주체를 학생들에게 맡깁니다. 하물며 축제의 주도자도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만들고 직접 기획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이제 열정과 동기부여 의식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이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공부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가야 될 길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또 다시 공부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하자면 꿈 전공별 역량 콘서트와 한민학술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꿈 전공별 역량 콘서트란 월별로 학교에서 주제어 키워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하여 에세이로 제출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3월의 제시어는 콩이었습니다. 키워드는 콩이라고 똑같은 것을 제시하지만 그것에서 파생된 학생들의 관심사와 주제는 전혀 다르게 각양각색으로 글이 펼쳐집니다. 정답이 없는 각자의 글을 작성하고 피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만의 것을 탐구하고 자신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인문이나 자연 계열의 학문 분야별로 자신의 탐구 주제를 정해서 꾸준하게 연구하고 설계를 이어나가 발표까지 하는 활동이 바로 한민학술제입니다. 학술활동은 3년 동안 연이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1학년 때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하여서 소논문을 써서 발표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학하게 될 전공에 대한 적합성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한 학생의 예를 들어 그 학생의 학술제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동수단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보기륜을 중심으로 무한 궤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특히 이것을 자신이 제일 쉽고 관심이 있어 하는 레고를 이용해서 실험하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이러한 1학년 때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고 휠체어의 앞바퀴의 돌림 힘의 작용을 중심으로 주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한편 생각을 전환하여서 보도블럭을 음각으로 제작하는 방안까지 연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특히나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였고 지금은 포항공대의 산업경영공학과에 진학하여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술제 같은 경우에 네. 보통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학생들이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크게 대학 논문에 비해 뒤처지지까지는 않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구멍은 있어요. 근데 있기는 한데 그때 이제 도움을 주시는 게 아까 말했던 그 교과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실험실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고 학술제 기간에는 아예 진짜 밤 12시까지 실험실을 열어놓고 학생들이 매일 실험하고 연구하고 또 과제 설정하고 막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요. 저희 반 교실 같은 경우도 엊그제도 계란 껍질이 막 어지럽게 굴러다니고 막 실뭉치가 굴러다녀요. 근데 이거 뭐냐 지저분하다 치워라 라고 했더니 계란이 무게를 얼마나 버티는지 그 힘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며칠만 참아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완전히 대학 수준까지 도달하는 걸 기대하지는 않지요. 근데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주제를 갖고
한번 끝까지 결과를 도출해보고 그걸 남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경험을 생각보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배우는 게 있고 또 친구들과 협동하고 끝끝내 과제를 마친 그 성취감까지가 결국에는 또 다른 학습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한민고 학생들이 되게 발표도 진짜 잘하고요. 아까 말한 그 포스텍 간 친구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뭐 영재과학부 출신 2년 만에 조기 졸업한 똘똘이들 그런 애들 사이에서 니네가 어떻게 버텨?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오히려 진짜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특히 이제 걔네는 이제 와서 기숙사 적응하고 발표하고 이제 이런 거를 시작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뭐 이미 적응이 끝났고 나서서 이제 조별 과제도 주도하고 이제 주체적으로 하는 힘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책을 쓸 때 졸업생들을 일기부터 쫙 뒷기수까지 수기를 받으려고 제가 프로젝트를 거의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을 제가 고른 게 아니고 학교 전체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다 대학을 다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가 너무 좋은 대학에 간 것만 비춰지지 않을까? 남들의 눈에는. 근데 그 학생들을 들여다보고 제가 가르쳤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걔들은 단순하게 공부만 해서 대학을 간 애들이 아니거든요. 공부를 한 만큼 활동도 너무 열심히 참여했고 그리고 인성도 너무 훌륭했고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거 알아주고 또 같이 고생해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제가 졸업생 수기를 모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정말 결과는 따라오는 거구나. 이제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역시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짐을 한 건 저희가 지금은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뭐 졸업생들을 얘기할 때 학벌로밖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각자 그려낸 다른 그림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준 것들로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 싶습니다.